발표합니다. 네, 제 말이 좀 빠르지 않습니까? 혹시 이해하기 쉬우세요? 혹시 또 온라인 강의하는 것처럼 켜놓고 저 혼자 켜놓고 또 우리 이 AV 지도자님들은 또 막 설거지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동영상 강의가 다 그렇긴 합니다만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했던 말을 반복을 많이 할 거예요. 반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연관된 이야기고 또 자꾸 듣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계속 이으로 그래서 하다가도 한 번씩 또 지난번에 했던 얘기 중에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수는 몇 발이라고요? 예, 5발. 예, 1순 5발. 예. 그래서 총 9순이 기본이다. 9순, 45발.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대와 관역 간의 거리는 145m. 그런 것들은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하면서 그때그때마다 계속 심어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요 4강인데 활의 운동학적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활을 쏘면 건강한다라고 해요. 활 쏘는 분들은요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시는 분이 잘 없어요.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고 그리고 50견이 안 옵니다. 활을 쏘면요. 그리고 심폐기능이 좋아지고요. 그 다음에 시력이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건강인데요. 활을 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냥꾼이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직 사냥하시는 사냥꾼이 목표는 뭐예요? 사냥꾼의 목표 짐승 잡는 거죠. 사냥꾼에게 있어서 짐승을 잡을 때에 활을 쏴야 되는데 뭐 자세를 잡아야 되고 호흡을 가다듬어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쵸? 짐승이 놀라서 도망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살금살금 가거라 뭐 은폐를 잘해라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는 운동학적 구조라든지 이런 게 전혀 있을 필요가 없죠. 근데 간혹 가다 보면 관역 사냥꾼들이 많아요. 활터에 가면 악착같이 관역을 맞추려고만 하는데 집중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관역을 맞추면 그게 최고의 실력인 양 우월감을 가지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적으로 뭐예요? 나의 활을 쏘는 목적은 관역에 맞추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관역을 안 맞춰주면, 잘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자꾸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활에 대한 의무가 없잖아요. 왜 활을 배웁니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시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제 지도자들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이들에게 제가 활을 시범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시범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쏴야 돼요? 잘 맞춰야 돼요? 그쵸? 잘 쏴야 되죠. 잘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아이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요 자기가 활을 쏘았는데 활이 안 맞아. 그러니까 막 좌절해서 울고 불고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원봉사자 분의 조언을 받아서 애들 맞추게 했으면 좋겠다. 장애인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관역을 3개를 둬서 어디를 쏴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관역을 준비해 준 적도 있습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그런 조치도 필요하긴 한데 장애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활에 대한 긍지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는 어쨌거나 자기가 성취감만 목표로 두는 것이 장애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모든 교육의 목적은 그 대상자에 알아서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목적은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거나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장애인 아이들에게는 관역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자기가 쏴서 딱 맞았을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8회기 동안 거의 30명의 장애인 아이들과 함께 활을 쏘았거든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활은 맞추기 위한 관역 사냥꾼이 되지 마라. 저는 늘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관역 사냥꾼이 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관역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맞추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지도자잖아요. 저 아이들이 자 이제 시범을 보여줄 거야 하고 지도자 시범을 보입니다. 시범을 쫙 해가지고 딱 맞췄어. 정중앙에 5점을 탁 맞춘 거야.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5점 맞추면 잘한 거예요. 두 번째 딱 쐈는데 또 5점 맞췄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세 번째 딱 쐈는데 또 5점 맞췄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왜 못한 걸까요? 그렇죠. 지도자는 우월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지도자니까 나 잘 맞출지 봐. 이게 아니에요. 항상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야 된다? 배우는 아이들에게, 배우는 대상자들에게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처음에는 정말 집중을 해서 정중앙을 맞춥니다. 두 번째도 뭐 정중앙을 향해서 맞추기 좋습니다. 세 번째는요, 제 생각입니다. 아니.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쏩니다. 아이들이 지도자가 못 맞췄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엉뚱한 것으로 갈. 근데 엉뚱한 것으로 쏘라고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하늘 보고 쏘서는 안 되겠죠. 귀퉁이에 끝쪽에 맞추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속으로 뭐 표현하는 데도 있겠지만 속으로 세 번째는 못 맞췄네 라고 얘기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에 지도자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방금 봤지? 선생님도 이렇게 때로는 잘 못 맞출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활을 정중하게 맞추는 것도 물론 좋지만 자세를 잘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야. 그리고 설사 선생님처럼 방금 저렇게 잘 못 맞추더라도 절대로 주눅들거나 기죽을 필요는 전혀 없어. 이렇게 실수를 지도자가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 하여금 실수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 지도 방법도 제가 나중에 지도 방법 강의할 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나 활을 쏘므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만이 정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활을 쏘므로 인해서 말씀드린 대로 심폐기능이 좋아지고 그리고 시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오십결이 오지 않고 그리고 스트레스가 풀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까? 자, 먼저 활을 쏠 때에 나중에 자세를 다시 배우겠습니다만은 비정비팔이라고 해서 발 디딤 하고 딱 잡았을 때에 관역에서 약간 한시 방향으로 바라보고 씁니다. 양궁은 바로 딱 보고 쓰죠. 양궁은 정면으로 쏩니다. 그런데 이 활쏘기 국궁은 활을 비틀기 때문에 그리고 화살도 틉니다.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가면서 회전력에 의해서 더 멀리 날아가게 만들고 트는 이유도 마찬가지로 활살을 더 멀리 보내기 위해서 틉니다. 그리고 활 거주상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 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비정기팔에 상체를 약간 살짝 수그리면서 앞꿈치에 힘을 딱 주게 됩니다. 앞꿈치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 종아리가 힘이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관략근이 꽉 조여지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략근이 조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몸 상태를 최대한으로 유지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죠. 중심이 딱 잡힙니다. 이 상태, 약간 몸 재보세요. 자, 이 자세, 약간 몸 숙이지 앞으로 자세. 이 상태에서
왼손이 밀고 당깁니다. 밀고 당길 때에 이 어깨를 쭉 펴줍니다. 완전히 밀어주죠. 당기죠. 그러면은 이 어깨의 등 근육이 뚝 뒤로 붙습니다. 뒤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 어깨 등 중앙에 그 등골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이 등골이 어깨에 양 날개가 이렇게 딱 갖다 붙습니다. 그 상태에서 가슴을 여옵니다. 연 상태에서 아랫배 힘을 딱 주게 되죠.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아랫배에 힘을 주고 이 몸, 상체에 가슴은 힘을 뺍니다. 이거를 흉허복실이라고 합니다. 자, 이 상태에 딱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시선을 어디로 봅니까? 관역을 보게 되어 있죠. 눈이 좋아지는 방법. 몽골족들은 시력이 4.0까지 올라간대요. 유목민들은요. 그럼 유목민들은 왜 시력이 좋아질까? 가까이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멀리를 보거든요. 지금 눈이 많이 나빠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휴대폰이죠. 휴대폰을 맨날 이렇게 가까이 보는 거예요. 이게 시력이 다 버리는 거죠. 이 외파도 눈을 자극하게 되고요. 그런데 항상 멀리 보죠. 자, 그럼 벌써 관략근이 조여지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자, 상체를 앞으로 살짝 숙임으로 인해서 몸을 지탱하는 힘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밀고 당김에 있어서 어깨 근육과 등 근육이 움직이게 됩니다. 시선은 관역을 바라보게 되니까 멀리 바라보게 되니까 이 초점이 눈이 움직이면서 초점이 중심으로 모아지면서 시력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호흡을 들이마셨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심폐기능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쭉 밀고 당긴 상태에서 숨을 내쉬면서 동시에 화살로 탁. 그래서 여기서 쭉 밀고 당기고 조준, 고정, 80. 탁 나왔을 때에 딱 하고 가슴이 탁 열립니다. 이러면서 이 심장 내부가 탁 트이면서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대감이죠.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마음이 급합니다. 활을 잘 쏘는 제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활을 잘 쏘는, 왜 활을 즐기고 활을 좋아할까? 잘 쏠까? 이 냄비 근성이 아마 작동은 일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항상 마음이 급하죠.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활이 시연을 딱 떠나서 관역에 딱 박히는 순간에 그 시간이 약 1.5초에서 2초 정도 걸립니다. 약한 활은 포물선을 많이 그리겠죠? 강화나는 직선으로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날아가면 1초 만에 날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날아가면 2초 만에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내가 활을 쏘았을 때에 몇 초 만에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에 결과는 몇 초 만에? 불과 1초에서 2초 만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관중, 불중. 맞았다, 안 맞았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들은 이 냄비 근성, 빨리 하는 근성이 어디서 나타난다? 활에 쏘았을 때의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나름대로 또 그만큼 잘 좋아하고 즐기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쏘아서 금방 결과가 나타나므로 인해서 내 마음에 빨리 결과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긍지라기보다는 어떤 성취감 이런 게 발생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활을 쏘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한 신체적으로 훈련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활은 반드시 자살치기라고 하거든요. 자살이라는 말은 자기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활을 쏘았으면은 내 활은 내가 쳐와야 됩니다. 활이 친다는 점은 뭐냐면 친다는 말은 거두어온다는 것입니다. 화살을 간혹가다 이게 활터에 가면은요 자기 화살을 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반드시 내가 쏜 화살은 내가 쏘고 해와야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145m를 갔다 왔다 하는 데에 걸리는 걸음수가 약 320보에서 화살을 찾기 때문에 350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10번 왔다 갔다 하면 3,500보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걷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면서 또 주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골프 할 때에 치고 다음 라운딩 하기 위해서 또 걸어가는 것처럼 그러면서 또 심리적인 안정감도 갖게 되고요. 그래서 활은 이렇게 여러 가지의 몸에 건강하게 작용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욕심이 가미가 되니까, 다시 말해서 관역 사냥꾼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몸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활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불이 있습니다. 이거는 건강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다사불, 연사불, 난사불, 이 세 가지 불이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제가 이렇게 그만큼 가르치면서 이 세 가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그래도 이 관역을 맞추어야 된다는 욕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몸이 완전히 망가뜨려진 분들이 계세요. 어디가 제일 먼저 망가질까요? 그렇죠. 어깨입니다. 어깨. 쭉 밀면서 어깨가 왜 망가질까요? 한계가 있거든요. 무리하게 계속 쏜다는 거예요. 다사불, 만을 닫자. 많이 쏠려고 하지 마라. 많이 쏠려고 하지 마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냥 재밌으니까 계속 쏘는 거예요. 어깨는 무리가 되면 이게 어깨가 한꺼번에 팍 무리가 되는 거 아닌 것이 아니에요. 활은요 천천히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다사불, 많이 쏘지 마라. 연사불, 연달아 쏘지 마라. 한 수는 몇 발이라고요? 5발. 5발 여기다 다 쏘는 게 아니에요. 사대가 통상적으로 7명 있습니다. 7명 있으면 1번 쏘고 2번 쏘고 3번 쏘고 4번 쏘고 5번 쏘고 6번 쏘고 7번 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화살을 또 쏩니다. 그러면 내가 한 발 쏘고 난 다음에 6명이 다 쏠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인내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몰래 가서 사대에 사람이 많이 쓰이지 않은 곳에 가서 혼자 쏘는 거예요. 그 못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한 거죠.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연달아 쏘지 마라. 한순 쏘고 난 다음에 돌아서 쏘고 5발 쏘고 난 다음에 쉬어야 되는데 인체 생리학상 이렇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아니면 하드 트레이닝을 했을 때에 몇 분을 쉬어야 될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12회기 하고 난 다음에 몇 초 쉬고 12회기 해서 한 세트 하고 난 다음에 몸이 정상으로 오는 데의 시간이 운동력학적으로 보면 약 38분 정도, 28분에서 38분 정도 얘기를 합니다. 쉬어야 된다는 거죠. 그건 안 쉬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연사불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난사불, 다사불, 많이 쏘지 마라. 연사불, 연달아 쏘지 마라. 난사불, 난자가 뭐예요? 난해하려다. 함부로 쏘지 마라. 활을 쏘면 항상 마음을 가다듬고 호흡을 갖추고 발 디딤, 화살 점검, 깍지 끼기, 자신감, 목표, 용기, 인간관계, 약속, 평생 잘 지키겠습니다. 활돌 올리기, 밀매당기기, 조준, 고정, 발식, 잔식. 항상 이것을 연결 동작으로, 물론 지금 구분 동작으로 아이들의 교육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만은 연결 동작으로 하지만 이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용해야 된다. 그래서 활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귀하게 여기라 해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시천금. 화살 하나하나를 천금같이 여겨라. 그러니까 난사를 함부로 막 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쭉 내려보고 탕 신중하게 쏴라. 그렇게 했을 때에 내 몸에 데미지를 적게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활 쏘시는 분들이 감독가 보면은 어깨에 주사 맞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이 활 대표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막 20순이면 몇 발입니까?
백발이죠, 백발. 그렇죠? 이오열 백발. 그러니까 그렇게 작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선수들은, 물론 실업 선수들은 그게 자기들의 연봉과 관련되기 때문에 한의원에 가서 전날 침 맞고 그 다음에 대회 나가고 이런 분들 많습니다. 결국은요, 나이 60 넘어가시면 어깨 다 작살납니다. 50견이 아니라 100견 옵니다. 100견. 100견이 있는가 모르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몸을 충분히 생각하고 여유 있게 편안하게 활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가르쳤던 그 배출해낸 제자들 가운데서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활을 당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깨에 탈이 나서 활을 못 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강궁은 45파운드 넘어가면 강궁이라고 합니다. 활을 세다는 거죠. 근데 이 강궁을 욕심내는 분이 계세요. 왜 강궁이 욕심이 날까요? 영궁, 연한 활은 어떻게 돼요? 연한 활로 균형을 맞추려면은 화살이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면은 화살을 겨냥하는 표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나는 거예요. 어떤 욕심? 팍! 직수로 날아가는 욕심. 그 이상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목으로 쏘는 거예요. 어깨 다 나가는 거예요. 예, 센 활을 쏘는 거죠. 그래서 저도 48파운드를 쐈거든요. 48파운드는 강국에 들어가는데 거의 한 6년, 5년, 6년 동안 48파운드를 썼습니다. 이 어떤 궁사들은 48파운드 쏘다가 좀 어깨에 힘도 생기고 생기니까 50파운드, 52파운드만 늘려서 화살을 직선으로 날리려고 하는데 절대로 무리해서는 안 된다. 활은 정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을 유지하는, 건강하게 되는, 몸이 건강해지는 아주 중요한 무술이지만 반대급부적으로 무리하게 되면 과유불급이나 무리하게 되면 그만큼 안이함만 못하는 것이 활입니다. 지도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비 지도자 여러분들도 나중에 활을 쏘고 할 때도 반드시 마음이 급해요. 욕심이 나요. 더 많이 맞추고 싶고 더 많이 쏘고 싶고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절지 않은 인내 득행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활을 든다면 여러분들은 그만큼 몸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그러한 활생활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활의 운동학적 구조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이제 활을 배움으로 인해서 구체적인 전문적 어떤 그 기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지식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가르칠 때는 반드시 우리 내 몸부터 먼저 잘 관리하고 내 몸이 무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활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활을 통해서 건강한 그런 몸을 유지하고 건강한 정신 그리고 관역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활을 잘 나갔을 때 가장 기분 좋을 때는요 활을 쫙 이렇게 쐈을 때에 이 현 소리가 화살 나가는 소리가 쭉 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원하게 쭉 하고 나가요. 그때 정말 기분 좋거든요. 맞고 안 맞고는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활의 운동학적 구조 4강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배웠습니다.